엄마, 이제 도장 찍어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요. 얘기는 다 했지? 이제 그만 가봐.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평생 모실게요. 어머님, 오해하신 거예요? 됐다, 나가라. 이제 그만 나가. 법적으로 해결하시겠다고요? 그래, 그러자. 난 더 이상 너희한테 속지 않을 거야.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후회는 니네가 하겠지. 엄마,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 나한텐 니네가 마지막이었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20년째 순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죠. 남편과 시작했던 작은 가게가 이제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벌써 나오셨네요? 일찍 나와야 육수가 맛있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침부터 찾아온 며느리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그동안 가게는 한 번도 들르지 않던 며느리였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 와서 도와드릴게요.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죠. 저는 묵묵히 육수를 끓이며 며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던 아들도 요즘은 매일같이 가게에 들르고 있어요. 엄마, 이제 나한테 맡겨. 네가 왜? 엄마도 이제 쉬셔야죠. 순대국을 끓이다 말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주방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던 아이가 갑자기 가게를 돕겠다고 나서는 게 의아했죠. 어머님, 저희가 잘할게요. 그래. 며느리는 손님들 앞에서 유난히 저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찬도 더 담아주고 물도 수시로 떠다 주었죠. 단골 손님들은 효자 며느리라며 칭찬했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머님, 이 가게가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거 맞죠? 그럴 거야. 대단하세요. 어머님이 재산이 많으시다고 하던데. 순간 며느리의 말에 국자를 젓던 손이 멈췄습니다. 재산 얘기를 꺼내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렸어요. 주방 이모가 조심스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게 매출을 몰래 확인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어요. 사장님, 아드님이 은행에도 다녀가셨대요. 은행은 왜? 가게 자산 평가를 하더래요. 가슴 한켠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단순한 효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통장 사본 좀 필요한데. 갑자기 통장은 왜? 그냥 은행에서 서류가 필요하대서요.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사주려고 계약금까지 준비해뒀는데 왠지 말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저는 육수 냄비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읽고 온 이 가게가 갑자기 남의 것이 된 것만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도 장사 잘 되시죠? 그저 그러네. 제가 도와드릴 테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친절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준비하던 일상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장사를 마치고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줄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죠. 30년간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우리 집 옆동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32평형 매물 나왔어요. 계약금은 얼마나 필요하죠? 5천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중개인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 내외가 어제 오셨었어요. 중개인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게를 팔아서 더 큰 건물을 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어제는 시세까지 문의하셨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계약금을 준비해 두었던 통장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개인은 자신의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은행 통장 있지? 왜? 그냥 서류 때문에 필요해서. 순간 중개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엄마, 우리 가게 담보대출 받을 수 있대. 가게는 왜? 그냥 알아본 거야. 가게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통장 좀 보여주세요. 갑자기 통장은 왜?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오기 전에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어요. 주방 이모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게 권리금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어요. 사장님, 둘이 자주 와서 매출 장부를 보더라고요.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신혼집을 사주려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미소가 계산적으로 보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가게 물려받으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님은 이제 편하게 쉬세요. 며느리의 말에 국자를 젓던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장사하며 일군 가게가 남의 것이 된 것만 같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아들이 정장 차림으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후라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죠. 서류 가방을 들고 온 모습이 낯설었어요. 엄마, 잠깐 시간 되시죠?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거실로 자리를 옮기자 아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도 평소보다 긴장된 표정으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갑자기 웬 서류니? 엄마 노후 대책이에요. 증여계약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중개인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이게 다 엄마 생각해서야. 엄마 생각은 안 해도 돼. 어머님, 저희가 평생 효도하면서 모실게요. 아들은 계약서를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가게와 제 통장까지 모두 넘기라는 내용이었죠. 도장만 찍으면 돼요. 갑자기 이런 걸 가져온 이유가 뭐야?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주방에서 일하던 이모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은 상황을 직감한 것 같았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이제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움 필요 없어. 어머님,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알아서 해주겠다는 게 아닌 해야 한다는 식이었죠. 다른 집도 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 그럼 니네끼리 잘 살아. 엄마,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뒤따라왔어요. 엄마, 이거 사인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니네가 뭘 안다고? 저희도 이제 다 컸잖아요. 아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신혼집을 사주려 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식었어요. 이제 그만 가봐. 엄마,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가는 모습이 의미심장했어요.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잘 가. 내일 다시 올게요. 이들이 떠난 후 주방 이모가 따뜻한 국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사장님, 힘드시죠? 이모, 나 어떡하죠?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녁 장사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갑작스러운 요구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사장님, 지금 바로 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겠지. 제가 믿을 만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주방에서 육수 냄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장사하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주방 이모의 소개로 놓인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놓고 간 증여계약서를 들고 간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이상 혼자 고민하기는 힘들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서요. 증여 계약서를 가져오셨다고요? 변호사는 제가 건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런 내용이라면 절대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사무실 컴퓨터로 비슷한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겼다가 곤란을 겪은 경우였죠. 어머님, 혹시 가게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요. 아드님이 가게 통장도 요구했다고 하셨죠?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아들 내외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가게를 돕겠다며 나섰던 것, 통장을 보여달라던 것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 어머님은 결국 길거리에 나앉으셨죠.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믿었던 자식에게 모든 걸 넘겼다가 요양원에 보내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설마 우리 아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말고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라고 조언했어요. 가게 명의는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요즘 은행에서 연락 오지 않았나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 은행에서 대출 상담 전화가 왔었다는 게 생각났어요. 어머님, 지금 상황이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뭘 준비해야 하죠? 우선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신혼집을 사주려고 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주방 이모들이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나요? 네, 다들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녹음이나 증거 영상도 확보해 두세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사장님, 변호사님 만나보셨어요? 응, 고마워. 저희가 있잖아요. 주방에서 육수 냄비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내외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 오늘은 결정하실 거죠? 아들아, 이제 그만하자. 엄마 왜 이러세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지켜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장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밤 11시 가게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둘이 서곤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 설득하는 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이러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어쩌지? 좀만 더 해보자. 발걸음을 멈추고 벽 뒤에 숨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요양원은 알아봤어? 시골에 괜찮은 데가 있대. 거기 보내고 가게랑 집은 팔면 되겠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 적어도 3억은 되겠지. 새 아파트 계약금으로 딱이네. 저도 모르게 계단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내일은 진짜 도장 받아내야 해. 어머님이 또 거절하면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아들의 웃음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주방 이모가 찍어준 녹음이 생각났어요. 서류는 다 준비했지? 이제 도장만 찍으면 돼. 어머님 모르게 은행도 알아봤어.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게 안으로 돌아와 불을 켰어요. 어머님, 아직도 계셨네요? 방금 문 닫았어. 저희가 마침 지나가다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엄마, 이제 들어가세요. 그래, 너네도 조심히 가. 내일 뵐게요.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육수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끓여온 국물이에요. 사장님, 녹음 잘 들리셨어요? 응, 다 들었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방 이모가 건넨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생겼어요. 변호사님한테 가져가야겠다. 저희가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고마워요. 밤늦게 귀가하는 길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님,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그래, 내일 봐. 내일은 꼭 도장 가져오세요. 중학교 3학년인 손주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오지 않던 아이가 숙제를 핑계로 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얘야, 웬일이니? 그냥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손주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계속 제 눈치를 보았어요. 할머니, 저기 용돈 좀 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용돈은 왜?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주방에서 국물 떠주는데 손주가 바짝 붙어왔습니다. 20만 원이나 달라는 말에 국자를 놓칠 뻔했어요. 엄마 아빠가 안 주시나? 그게 할머니가 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래, 할머니가 줄게. 통장에서 돈을 찾아주는데 손주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들렸어요. 할머니, 스마트폰도 바꾸고 싶은데 폰은 왜 바꾸려고? 친구들은 다 새 거 쓰는데 저만. 주방 이모가 조용히 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시켜서 돈을 받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애야, 엄마가 시켜서 온 거니? 아,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 손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엄마가 할머니 돈이 많다고 그래서? 돈 받아오래요. 죄송해요, 할머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손주까지 동원하는구나 싶었어요. 이제 집에 가봐. 할머니,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알았어. 조심히 가. 손주를 보내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물이 끓어넘치고 있었어요. 사장님, 많이 속상하시죠? 이제는 애까지 이용하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녁 장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주의 어색한 연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20년간 함께 일한 주방 이모가 퇴근 시간에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 있어? 며느님이 병원에 다녀가셨대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느 병원을? 치매 진단서를 떼려고 하셨대요. 뭐라고? 이모는 옆 동네 병원 간호사와 통화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진단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 돈을 더 주겠다고 하셨대요. 주방 구석에 앉아 이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같은 시도를 했다는 거였어요.
사장님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면서 이런 걸 다. 돈도 제대로 못 쓴다고 하셨대요. 국을 끓이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왜 내가 아파 보여? 아니요, 그냥 걱정돼서요. 주방 이모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며느리의 가식적인 태도가 이제야 보였어요. 어머님,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난 멀쩡해. 요즘 치매 검사 무료로 해준대요. 국자로 육수를 젓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구나 싶었어요. 사장님, 이거 다 증거가 되죠? 그래, 잘 보관해둬. 변호사님한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님, 내일은 병원에 같이 가요. 됐어. 난 바빠. 건강검진도 하시고. 장사를 마치고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증여 계약서를 놓고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주방 이모들은 일찍 퇴근시켰죠. 엄마, 드디어 결정하신 거예요? 얘기할 게 있어서 불렀어. 저희가 잘 모실게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도 진하게 하고 왔습니다. 마치 계약 성사를 확신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 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전해준 거야.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내용이 적힌 메모였어요. 엄마, 이건 오해예요. 오해는 무슨? 다 들었어. 어머님,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주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늘 끓이던 육수 소리만 들렸어요. 가게는 절대 못 넘겨. 엄마 왜 이러세요?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하지 마.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법적으로 해결하죠. 그래, 그러자. 어머님, 진짜 그러실 거예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나가. 엄마, 이제 그만 가봐. 아들 내외가 나간 후 혼자 주방에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끓여온 국물 냄비가 여전히 보글보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가 다 지켜봤어요. 고마워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엄마, 문 좀 열어봐. 가보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사장님, 경찰 부를까요? 아니야, 곧 가겠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방 이모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어요. 아침 일찍 동네 노인당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치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장님, 많이 놀라셨죠? 이런 소리를 이제야 들었네요. 며느님이 어제도 다녀가셨어요. 어르신들은 모두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라고 소문내고 다닌다는 말에 숨이 막혔어요. 돈 관리도 못 하신다고 하던데 누가 그런 말을. 아들이 대신 맡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순대국밥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30년간 장사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사장님 병원부터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겠죠. 저희가 동행해 드릴게요. 대학병원 치매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했어요. 어머님, 기억력이 또래보다 훨씬 좋으세요. 정말요? 오히려 평균 이상입니다.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아들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증명까지 해야 한다는 게 서글펐어요. 어머님, 법적 대응을 위한 진단서도 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들 제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사장님, 우리가 다 알아요. 고마워요. 며느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 주방으로 들어가 육수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을 제대로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장님, 경찰서에도 가보시죠. 그래야 할 것 같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저녁 무렵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진단서를 보더니 안색이 달라졌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니네가 원하던 거잖아. 저희는 그저 걱정돼서. 더 이상의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쌓은 제 명예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아파트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웃들이 하나둘 저를 향해 말씀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다 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드님 내외가 하시는 행동들 말이에요. 주민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어요. 사장님, 저희가 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증인이라뇨? 이런 기록들을 다 모아뒀어요. 경비실 아저씨도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늦은 밤 가게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 은행에 드나드는 모습까지 다 지켜봤다고 해요. CCTV도 다 있습니다. 주차관리인 아저씨는 차량 번호까지 기록해두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은행과 병원을 돌아다닌 시간까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께 해가 될까봐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복도 순찰하면서 봤습니다. 이웃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하실 때 저희가 다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우리가 지켜드려야죠.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CCTV 영상을 저장해뒀다고 하시면서 USB를 건네주셨어요. 어머님, 이제 혼자가 아니세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머님 편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가 달리 보였습니다. 30년 살아온 이곳에 이렇게 많은 이웃들이 저를 지켜봐주고 있었다니요. 저녁 무렵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더 이상 오지 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당당해졌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웃들이 모아준 CCTV 영상, 녹음 파일, 은행 기록까지 챙겼어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드님을 고소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결심했어요. 자식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명예훼손, 사기미수, 협박까지 죄목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아들 내외가 저지른 일들이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 했다는 증거도 있네요. 그동안 참느라 힘드셨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는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경찰서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형사과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문을 열었어요.
담당 형사는 제 사연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을 고소하는 게 맞을까요? 형사는 비슷한 사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자식들의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았다고 해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치 예감이라도 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이제 다 끝났어.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육수를 끓이며 생각했어요. 30년간 끓여온 국물처럼 제 인생도 이제 새로운 맛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어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이날 이후로 아들 내외의 행패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되었어요. 변호사는 앞으로의 일정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판 첫날 법원 복도에서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 증거를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머니, 잘못했어요. 판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은행 기록, 병원 진술서까지 모두 아들 내외의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주방 이모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가 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증언했어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차례로 증언에 나섰어요. 늦은 밤 복도에서 들은 대화, 은행에서 목격한 장면들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취득하려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공판이 끝나고 밤늦게까지 가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순대국밥집 주방에서 20년을 함께 일했던 이모가 재판 증인으로 설 때만 해도 저와 한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고 보니 그 이모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이모님, 어제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주방 막내가 저를 찾아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모가 아들 내외와 만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사장님, 이모님이 아드님한테 돈을 받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거짓 증언을 하기로 했다고. 20년 동안 한 식구처럼 지냈던 이모였습니다. 함께 새벽장을 보고 육수를 끓이던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혼자 주방을 준비하다 보니 이모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육수를 끓이는데 이모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모, 왜 이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우는 이모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1,000만 원을 주겠다며 접근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사장님이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말해달라는 거였어요. 돈도 받았는데 어떡하죠? 정말 실망이네요. 당장 그 돈 아들에게 돌려주고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모는 받은 돈을 봉투째 제게 내밀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은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검찰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모와 아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모,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주방의 마지막 짐을 정리하면서 이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의 정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것 같아 허탈했어요.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모를 배웅했습니다. 돌아서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잘 가세요.
평소 거래하던 부동산 중개인이 검찰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더 이상 이걸 모르는 척할 수 없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아드님 내외가 이미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알아보셨더라고요. 중개인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이 은행과 대출 상담을 하면서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어요.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와 통화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요양원 보험을 문의하면서 제 재산을 담보로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뭐가 있나요? 벌써 새 아파트 계약금까지 걸어놨더라고요. 부동산 문서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강남에 새 아파트 계약을 해둔 상태였어요. 제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아 계약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미 중도금 대출도 알아봤더라고요. 제가 복사본을 다 만들어뒀어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드님이 제 사무실 컴퓨터로 메일을 보내셨거든요. 중개인은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역, 대출 상담 기록, 아파트 계약서까지 모두요. 검사는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서류를 들고 검찰청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계획이 이렇게까지 치밀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중개인의 양심적인 제보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천직이라던 그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장님한테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의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검사가 들고 온 검정색 수첩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검찰에서 입수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며느님이 6개월 전부터 계획한 내용입니다. 일기장에는 날짜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첫 장에는 가게 매출을 조사하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알아보고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순서까지 적혀 있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찾아가서 친근감을 형성할 것, 반찬을 해다 주며 신뢰를 쌓을 것, 도장과 통장을 확보하면 바로 요양원으로.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죽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일기장 뒷부분에는 돈 계산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를 팔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새 아파트는 어디로 할지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치매 진단서는 꼭 확보할 것, 동네에 미리 소문내서 준비하기. 판사는 일기장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런 증거가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주방 이모들이 증인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매일 반찬을 들고 오면서 저를 속여온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나 봐요. 이런 계획적인 범죄는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사는 일기장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계획적인 사기 미수죄가 명백하다고 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저를 속여온 아들 내외의 연기가 이제야 끝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됐다. 고등학생이 된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거짓말처럼 훌쩍 자란 모습이었어요. 복지관 상담실에서 마주한 손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 알게 됐어요. 얘야, 엄마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아요. 손주는 며느리의 일기장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이용해 할머니 돈을 빼내려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해요. 학교 수업 시간에 노인 학대에 대해 배웠다고 합니다. 그제야 부모님의 행동이 범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한테 용돈 달라고 했던 것도 이제 그만하자. 정말 죄송해요. 손주의 고개가 점점 숙여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아픔을 겪게 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재판 마지막 날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보며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어요. 판사는 꼼꼼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잘못했어요.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제 그만 일어나라. 주방 이모들이 저를 부축해 법원을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가게로 돌아와 육수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본 아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뒤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편하게 장사하세요. 그래, 이제 다 끝났네. 저녁 장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법원에서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우려 했었어요. 판결문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였어요. 30년 장사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지만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 손주에게 국수를 말아주었습니다. 예전에 가게에서 늘 해주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기 싫어요. 그래도 부모님이야. 전 할머니랑 살래요. 손주의 말에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어요. 상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손주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럼 공부 열심히 해. 돌아서는 손주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복지관 관장님이 차를 내오셨습니다. 손주와의 만남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선생님, 손주는 어떡하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아침에 우편물을 확인하는데 교도소에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반성문이었어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그거 아드님 편지인가요? 그런가 봐요.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관 관장님이 조심스레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내키지 않았어요.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늘은 상담이 많은 날이라 읽을 시간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주방 봉사를 하면서도 자꾸 서랍 속 편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국을 끓이는데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선생님, 편지 때문에 힘드시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녁이 되어서야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툰 글씨체로 빼곡히 채워진 종이를 보니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반성문에는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속인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읽어보셨나요? 네.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오늘 상담했던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셨던 말씀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이대로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시 꺼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이사를 하면서 옷장 정리를 하던 중 남편이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쓴 것 같은 봉투였어요. 여보, 이게 뭘까요? 이제야 봤네요. 힘들 때 읽으라고 하셨나 봐요. 남편의 글씨체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가게 일로 바빠서 대화가 적었던 우리 부부였는데 이렇게라도 마지막 말을 남겨주셨네요. 편지에는 아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혹시라도 나중에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머니 뜻대로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 모습을 이미 보신 걸까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간직해온 남편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학했을 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에요. 당신 말씀대로 했어요. 이제는 제가 살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노인보호센터죠? 네,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순대국밥집을 정리하고 노인보호센터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일군 가게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가져야 할 것 같았어요. 센터장님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깊이 공감해 주셨어요. 가게를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주방 이모들과 상의했습니다. 다들 흔쾌히 동의해 주었고 무료급식소에서도 계속 일하겠다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가게 권리금을 받고 정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 공간 그대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서류 작업은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동안 단골 손님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외로 모두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 하러 올게요. 여기서 계속 맛있는 국물 드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기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공간이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의 쉼터가 될 거예요.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육수를 끓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끓여온 국물인데 이제는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사장님,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가게 간판을 교체하는 날 많은 이웃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밥집이라는 새 이름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서류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재산이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기대됩니다. 복지관 근처로 이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여기는 시장도 가깝고 좋네요. 복지관 봉사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준 집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복지관이 보이는 전세 집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들의 돌 앨범,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모두 상자에 담았어요. 주방 이모들이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30년 동안 쓰던 그릇들을 정리하는데 하나하나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사장님, 새 집에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짐을 나르는 동안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빈 방을 보니 아들과의 추억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새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살았던 동네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짐은 저희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새집 거실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복지관에서 노인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주방의 그릇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순대국밥이 아닌 다른 음식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내일부터 복지관 봉사 나오실 거죠? 네, 기대되네요. 저녁이 되자 새로운 이웃들이 하나둘 인사를 왔습니다. 모두 복지관에서 만날 수 있다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작은 베란다에 화분을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내일은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늘 찾아뵐게요. 여기가 더 좋네요.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선생님, 저도 자식 때문에 힘들어서 왔어요. 저도 그랬어요. 말씀해 보세요. 오늘 처음 온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제 과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상담실에서는 매주 새로운 사연이 들려왔습니다. 재산 때문에 자식에게 상처받은 분들, 요양원에 보내질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전에는 순대국밥으로 사람들의 배를 채워줬다면 이제는 마음을 채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은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상담이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식당 봉사도 시작했거든요. 30년 장사하면서 익힌 솜씨가 여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 반찬은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순대국밥집 하셨대요? 매주 목요일에는 치유 모임을 엽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복지관 관장님은 제게 정식 상담사 자격증을 따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가 쉽지는 않겠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볼까요? 상담실 창밖으로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몰랐던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쁘네요. 오늘도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됐어요. 노인 학대 예방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들 공감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죠?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30년 동안 순대국밥집을 하면서 늘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건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난 후였어요.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네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더 많은 가족이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 무료급식소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시는 분들까지. 재산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은 것 같아 서러웠지만 그 덕분에 더 큰 행복을 찾았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인생의 봄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걸요. 저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부 주제에 여기 올 자격이나 있어? 죄송합니다, 대리님. 당장 내 자리 앞 청소나 하고 가봐요. 냄새나게 여기 서 있지 말고. 네, 청소하고 있었는데. 눈치도 없이 왜 말대꾸해요? 이런 더러운 일이나 하는 주제에. 박주희 대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사장님? 직원을 이렇게 대하는 게 우리 회사 문화였나? 아니, 이건. 청소부라고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았나? 자네 해고야. 사장님, 제 말 좀. 변명은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게. 그리고 당신의 정체를 알게 되어서 어머님이 큰 행운이라 생각하네. 세상에 그게 정말인가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죠.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현수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발소리를 죽여 화장실로 향했어요. 엄마, 어디가? 화장실 문을 열자 졸린 눈으로 서 있는 현수가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봐야 해서. 니는 더 자. 또 매장 관리 일하러 가는 거야? 침대로 돌아가는 현수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백화점 매장 관리자라는 거짓말로 시작된 아침이었죠. 실제로는 대기업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아들이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생활고는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현수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선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엄마, 도시락 싸놨어. 부엌에서 들려오는 현수의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방에서 청소부 유니폼을 꺼내 살폈어요. 엄마, 이따 저녁에 일찍 들어와. 같이 밥 먹자. 현관문 앞에서 현수가 건넨 도시락을 받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 앞에서는 늘 당당한 척 웃어 보였지만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새벽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할지. 하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은 일이 더럽고 힘들다며 제가 청소부로 일하는 걸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서 관리자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첫 출근이라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20년 동안 교단에 섰던 제가 이제는 청소부가 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김영희 씨죠? 처음 오셨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관리자는 파란색 유니폼을 건네며 청소구역을 설명했어요. 15층짜리 사무실 건물의 1층부터 5층까지가 제 담당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쓰레기통 비우기까지. 처음 해보는 일이라 낯설었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했어요. 교사 시절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그때는 학생들 앞에서 당당했는데 지금은 청소도구를 잡은 손이 자꾸만 떨렸죠.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두셨어요. 제가 왜 못하겠어요? 관리자의 말에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죠. 첫 업무는 1층 로비 청소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조심스레 걸레질을 하는데 누군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청소하시는 분. 저기 커피 쏟아진 거 빨리 치워주세요. 네, 곧 하겠습니다. 아직 로비도 다 못 닦았는데 벌써 다른 곳으로 가야 했죠. 커피를 치우고 돌아오니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발자국으로 다시 지저분해져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하루 종일 이렇게 반복되는 청소의 팔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영희 씨, 이번엔 화장실 청소하러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가장 힘들었어요. 변기를 닦으며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현수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생각하니 더 눈물이 나려고 했죠. 점심시간 구석진 계단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현수가 싸준 도시락이라 더 맛있었어요. 잠시 쉬고 있는데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죠. 새로운 청소 아줌마 봤어? 전직 교사였대. 에이, 설마.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됐대. 저를 향한 수군거림의 도시락이 목에 걸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도시락을 마저 먹었어요. 오후에는 5층 사무실 청소를 시작했죠. 쓰레기통을 비우던 중에 한 여직원이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줌마, 우리 자리는 퇴근하고 청소하세요. 일하는데 방해돼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청소도구를 들고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예전에는 제자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낮은 곳에서.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누구나 시작은 있는 법이니까요. 청소도구를 다시 잡고 일어섰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 첫 출근 날은 저물어 갔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파란 유니폼을 갈아입으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힘들었지만 이제 첫걸음을 뗐다는 생각에 작은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중 생활을 하는 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청소부, 집에서는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가는 일상이었어요. 오늘도 출근 준비를 하며 가방에 청소복을 챙겼죠. 엄마, 오늘은 늦게 들어와도 돼.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현수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을 맞추느라 매일 조바심을 내던 제게는 작은 여유가 생긴 셈이었어요. 평소에는 현수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했기에 늘 시간에 쫓기듯 살았죠. 회사에 도착해서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청소도구를 들고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어요. 아줌마, 여기 좀 닦아주세요. 네, 곧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요청에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 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수였죠.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취소됐어. 순간 손에 든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급하게 밥을 먹고 나와 화장실로 향했어요. 청소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과장님, 제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또요? 지난주에도 조퇴하셨잖아요. 관리자의 목소리에 질책이 묻어 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수를 피해 다니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매일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거짓말을 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교통체증에 걸려 더 늦어질까 조마조마했죠. 엄마 어디야? 금방 가.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이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소복이 든 가방을 꼭 쥔 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응, 매장이 한산해서. 또다시 거짓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현수 앞에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할지. 엄마, 피곤해 보이네. 에이, 괜찮아.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젠가는 이 비밀이 드러날 텐데 그때 현수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라도 살아가야 했죠. 엄마, 내일은 일찍 들어와. 그래, 알았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내일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현수의 등록금을 위해서는 이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엄마, 나 먼저 방에 들어갈게. 응, 잘 자. 현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가방 속 청소복을 꺼내 빨래를 했습니다. 내일도 이 옷을 입고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매일 밤 이렇게 몰래 빨래를 하고 말리고 이런 이중 생활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한 시간대라 조용히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내는 일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죠. 아줌마, 잠시만요. 네?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 단정했고 방문증을 달고 있었어요. 거래처에서 온 손님인가 싶었죠. 혹시 현수 어머님 맞으세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현수의 절친한 친구 지훈이었어요. 이 회사 거래처 대표의 아들이라는 걸 전혀 몰랐죠. 청소도구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청소도구 창고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캄캄한 창고 안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지훈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창고 안의 좁은 공간에서 저는 지훈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현수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숨기고 있다는 것까지요. 제발 현수한테는 말하지 마. 지훈이는 오랫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와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훈이는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그제야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 있었죠. 아줌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지 마. 니까지 이런 거짓말에 묶이면 안 돼.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을 열어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었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오후 내내 일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한 사람이 더 제 비밀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퇴근하실 때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퇴근 시간, 약속한 대로 회사 뒤편에서 지훈이를 만났어요.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죠.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훈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지만 왠지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앞으로도 계속 연락드릴게요. 퇴근길에 받은 지훈이의 문자를 보며 작은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서만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지훈이와 만난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창고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여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복도 끝에서 서너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요새 온 청소 아줌마 봤어? 전직 교사였대. 저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 뭐야, 교사 주제에 이런 일을 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여직원의 목소리가 유독 날카로웠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인사팀의 박주희 대리였죠. 야, 좀 조용히 해.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들리겠다. 왜? 사실이잖아. 교사면 뭐해? 지금은 청소나 하는데. 청소도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를 향한 냉소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죠. 아줌마, 여기 좀 치워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주희 대리는 일부러 커피를 바닥에 흘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비웃듯 쳐다봤죠. 동료들도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창고로 돌아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교단에 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당당했는데 지금은 이런 모욕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죠. 김영희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같이 일하는 이숙자 씨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죠. 이미 5명의 청소 직원이 박주희 대리 때문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저 사람 원래 저래요. 신입이 들어오면 꼭 저렇게 괴롭혀요. 그래도 버텨야죠. 뭐. 점심시간 구내식당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청소 아주머니를 향한 조롱이었어요. 어휴, 여기서 밥 먹지 말고 청소도구 창고에서 드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지훈이가 보낸 문자가 떠올랐죠. 증거를 모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아줌마, 여기 또 쏟았는데 치워주실래요? 네, 가겠습니다. 오후 내내 박주희 대리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죠. 지훈이의 조언대로 증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퇴근길 이숙자 씨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어요. 언젠가는 이 상황도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는 약속대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몰래 커피를 건네주고 직원들 눈을 피해 간식도 챙겨주곤 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창고에서 만났죠. 아줌마, 이거 드세요. 어제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예요. 아이고, 이런 거 가져오지 마. 현수한테 들킬라. 도시락을 건네며 지훈이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박주희 대리의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창고 안에서 지훈이와 마주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지훈이는 자신의 어머니께도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도 많이 걱정하세요. 도와드리고 싶대요. 고마워. 그래도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식사를 마치고 청소도구를 들고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박주희 대리가 또다시 청소 직원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보였죠. 아침부터 회사가 분주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현장 점검을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직원들은 자리를 정리하고 복도는 평소보다 더 깨끗이 청소했죠. 김영희 씨, 오늘은 3층부터 청소해 주세요. 네, 관리자님. 청소도구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낯선 청소부 한 분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청소부는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닦는 모습이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점심시간 박주희 대리가 청소부들이 모여있는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휴게실을 가득 채웠어요. 여기서 밥 먹지 말고 창고에서 드세요. 냄새 난다고 직원들이 싫어요. 새로운 청소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박주희 대리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의 시선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주희 대리가 일부러 커피를 쏟고 새로운 청소부를 불렀죠. 그를 향한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고압적이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뭘 쳐다봐요? 얼른 치우기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닦아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마치 모든 상황을 기억하려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갑자기 회사에 찾아온 거예요. 3층 복도를 청소하던 중에 그의 모습이 보였죠. 여기가 맞나? 주희 누나가 여기서 일한다고 했는데. 형, 무슨 일이에요? 현수와 지훈이가 마주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급히 청소도구를 들고 창고 안으로 숨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복도 끝에서 박주희 대리가 나타났어요. 현수의 얼굴이 밝아졌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청소도구를 든 채로 아들 옆을 지나쳐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어 있어야 할지. 주희 누나, 오늘 시간 되면 같이 점심 먹을까 해서요. 미안해요.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창고 문틈으로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주희는 평소와 다르게 상냥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박주희 대리는 제 아들과 결혼할 예비 신부였었죠. 곧 아들이 결혼이라 얼굴을 보여준다고 했었지만 설마 그 사람이 박주희 대리라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조심스레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수가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였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또다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다행히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오후가 되자 박주희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현수가 간 후 그녀는 다시 청소부들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줌마들,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구를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현수가 이런 그녀의 모습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죠. 아줌마,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지훈아. 퇴근 무렵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현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회사에 다녀왔다며 그곳에서 일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엄마, 주희 누나가 일하는 회사 되게 좋더라. 그래.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할지. 현수가 박주희의 두 얼굴을 알게 될 날이 올까봐 두려웠어요.
현수 형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지훈이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용기를 낼 수 없었어요. 현수의 행복이 깨질까봐, 그의 결혼이 망가질까봐 두려웠죠.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1층 로비를 청소하는데 누군가 빗자루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급하게 손을 뻗어 부축했더니 그분이 바로 사장님이었죠.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영희 씨죠? 순간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제 이름을 알고 계셨다니. 지훈이가 말씀드린 걸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은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직원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죠. 청소복 차림으로 사장님과 마주 앉으니 어색했어요. 요즘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청소부들이 겪는 어려움, 특히 박주희 대리의 괴롭힘에 대해 말씀드렸죠. 사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청소부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쉴 공간도 없다는 이야기에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동안 전혀 몰랐네요. 직원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니. 괜찮습니다. 저희야 원래. 그때 박주희 대리가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 차가운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사장님 앞이라 티내지 않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제야 회사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김영희 씨,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창고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죠. 사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오후가 되자 박주희 대리의 태도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아줌마, 일은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퇴근 무렵 사장님이 다시 저를 찾으셨어요. 이번에는 박주희 대리의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 물어보셨죠.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약속드리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현수를 보자 문득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사장님께 모든 걸 털어놓은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청소도구 창고 앞에서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줌마, 사장님이 찾으세요. 무슨 일이지? 사장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한 걸까?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사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어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긴장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청소부들이 겪는 차별, 무시당하는 일상, 그리고 박주희 대리의 괴롭힘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사장님의 진지한 태도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난 3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벌써 5명의 청소 직원이 그만뒀다고요.
네, 모두 박 대리 때문에. 사장님은 책상 위 메모장에 꼼꼼히 기록하셨습니다. 특히 박주희 대리가 청소부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문득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김영희 씨는 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아들 때문입니다. 현수 이야기를 꺼내자 목이 메었어요. 전직 교사였던 제가 청소부가 된 이유, 아들 몰래 일하는 사연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결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회사 내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박주희 대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어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변화의 조짐이 느껴진다며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영희 씨, 우리도 드디어 희망이 생기는 걸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오후 내내 일하면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사장님의 진심 어린 태도에서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느꼈어요. 퇴근 무렵 지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과의 면담이 어땠는지 물어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줌마,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래,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엄마, 오늘은 기분 좋아 보여? 응, 좋은 일이 있었거든. 현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비밀도 털어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해요. 아침부터 회사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장님이 청소부로 위장 근무를 시작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직원들은 누가 사장님일지 궁금해하며 서로를 살폈죠. 오늘부터 새로 오신 분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리자의 소개로 키가 크고 단정한 중년 남성이 인사했어요. 청소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일에 임하셨죠. 점심시간이 되자 박주희 대리가 청소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신입 청소부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어요. 새로 오신 분, 여기서 밥 먹지 마세요. 냄새 난다고 직원들이 싫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장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주희 대리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순간 휴게실이 조용해졌죠. 오후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주희 대리가 일부러 커피를 쏟고 새로운 청소부를 불렀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죠. 빨리 치우세요. 청소부가 이것도 못하나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묵묵히 커피를 닦아내셨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변화의 시작을 느꼈죠. 점심 식사 후 사장님은 청소도구 창고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죠.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네, 거의 매일 있습니다. 사장님은 꼼꼼히 메모를 하셨어요. 특히 박주희 대리의 행동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셨죠. 오후 내내 청소부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사장님은 갑자기 모든 청소부들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죠. 제가 이 회사 사장입니다. 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주희 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죠.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모든 차별과 무시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특히 박주희 대리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셨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 마치 드라마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겼죠. 엄마, 오늘은 일찍 왔네? 응,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현수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변화의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려고 해요. 사장님의 위장 근무 이후 지훈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모으는 작전을 시작하자고 했어요. 박주희 대리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죠. 아줌마, 이제는 증거를 모아야 해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보여주던 지훈이의 설명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청소부들의 고통도 떠올랐어요. 결국 증거 수집에 동의했죠. 오전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박주희 대리의 일상적인 폭언이 고스란히 담겼어요. 특히 신입 청소 직원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선명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도 몰래 녹음했습니다. 박주희 대리는 청소부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어요. 여기서 밥 먹지 말고 창고에서 드세요. 보기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동안 증거를 모으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박주희 대리는 청소부들에게 초과 근무를 강요하고 임금 삭감을 협박하기도 했죠.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네. 이제 사장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집된 증거들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박주희 대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만 해도 수십 개였어요. CCTV 영상도 확실한 증거가 되었죠. 지훈이는 사장님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너 왜 여기 있어? 형, 현수 형. 갑자기 나타난 현수 앞에서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USB를 든 지훈이의 손이 떨렸죠.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현수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야, 주희 누나 어디 있어? 형, 잠깐만요. 현수는 우리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창고 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순간 박주희 대리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현수 앞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죠. 오빠, 웬일이세요? 누나 보러 왔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박주희 대리를 보며 착잡했습니다. 지훈이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피했어요. 지훈아, 이따 보자. 네, 형. 현수가 박주희와 함께 자리를 뜨자마자 사장님께 연락했어요. 이제는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줌마, 오늘 안에 끝내요. 그래, 이제는 끝내야겠다. 퇴근길, 내일 있을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였죠. 모아둔 증거를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담긴 녹음 파일을 하나씩 듣고 있는데 복도에서 박주희 대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러운 청소부 주제. 죄송합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신입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행동이었죠. 청소도구 창고로 들어가 방금 찍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박주희 대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어요. 특히 그날은 평소보다 더 심한 폭언이 이어졌죠. 점심시간, 지훈이가 창고로 찾아왔습니다. USB를 건네며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다고 했어요. 아줌마,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뭔데?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주희 대리가 다른 직원들과 나누는 대화였어요. 청소부들을 마치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이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청소부들을 향한 비하 발언, 모욕적인 언사들, 특히 나이든 청소부들을 향한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니들은 평생 이것밖에 못해. 여기서라도 일하게 해줘서 고마워해야 돼. 녹음 파일을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현수가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엄마, 요새 좀 이상해. 무슨 소리야? 현수의 말에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두르는 척하며 서류 가방에 청소복을 숨기던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출근길 내내 불안했습니다. 현수가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아서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죠. 영희 씨, 오늘 3층 청소 부탁드려요. 네, 관리자님. 청소도구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현수는 저를 보지 못한 채 박주희 대리 자리로 향했어요. 급하게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 끝 창고로 피했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 요새 이상해. 그래? 무슨 일 있나? 창고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현수는 제가 아침마다 서류 가방에 뭔가를 숨기는 것 같다고 했죠. 박주희는 평소와 다르게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거짓된 느낌이 묻어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현수가 돌아간 후 지훈이가 창고로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전부 듣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줌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직은 안 돼. 오후 내내 일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수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이 비밀을 지켜내기 힘들다는 뜻이었죠. 저녁이 되어 퇴근하려는데 또다시 현수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박주희를 데리러 온 거였죠. 창고 안에 숨어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늦으실 것 같아요. 응, 일이 좀 밀렸어.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현수와 통화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의심과 걱정이 묻어났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죠. 엄마, 다음 주에 주희 누나랑 결혼식장 보러 가기로 했어. 뭐라고? 너무 이른 거 아니니?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텐데 그때 현수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긴장되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사장님께서 박주희 대리의 처벌을 결정하는 날이에요. 청소도구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현수가 보였죠. 엄마, 현수야. 청소도구를 든 채로 아들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죠.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선가 박주희 대리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청소도구를 들고 피하려 했죠. 잠깐만요, 어머니. 현수야, 나중에 설명할게. 창고로 들어가려는 제 팔을 현수가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박주희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현수가 창고로 찾아왔어요. 청소도구를 정리하던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상처받을까 봐. 현수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지훈이가 들어왔죠. 지훈이는 현수를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주희가 사무실로 왔어요.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공손한 태도로 현수에게 말을 걸었지만 현수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잠깐만. 누나,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지훈이가 USB를 꺼내 들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담긴 USB였죠.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영상을 보는 현수의 뒷모습이 흔들렸어요. 박주희의 폭언, 모욕적인 발언들이 하나둘 재생될 때마다 그의 어깨가 떨렸죠. 이게 다 사실이에요? 현수야. 퇴근 시간, 현수는 아무 말 없이 회사를 나갔어요. 저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아줌마, 제가 현수 형 데려다 줄게요. 고마워, 지훈아.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현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지훈이가 보낸 거였죠.
아줌마, 현수 형이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렇겠지. 부엌 식탁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졌어요. 하지만 현수의 마음에 생긴 상처를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다음 날 아침, 사장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현수가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어제 본 그 USB가 놓여 있었죠. 김영희 씨, 앉으세요. 네. 사장님은 현수 앞에서 USB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생하셨습니다. 박주희 대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침마다 청소부들을 괴롭히는 장면, 일부러 커피를 쏟고 비웃는 모습, 모욕적인 발언들. 현수는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정도면 해고 사유가 충분합니다. 사장님. 현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걱정됐죠. 하지만 사장님은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박주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현수를 보자 다가오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수야, 이건 오해야. 오해요. 누나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이. 순간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들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이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죠. 사장님은 차분히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청소부들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담긴 녹음 파일의 현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점심시간, 지훈이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현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졌죠. 엄마. 응? 현수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죠. 오후가 되자 사장님은 최종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박주희 대리의 즉각적인 해고. 현수는 묵묵히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퇴근길, 현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는 말없이 기다렸어요. 우리 밥 먹고 가자. 그래. 집으로 가는 길, 현수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해고 통보를 받은 박주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현수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현수는 이미 자리를 피한 뒤였죠. 제 말 좀 들어봐요. 할 말 없어요. 복도 끝에서 박주희가 현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청소도구 창고 앞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박주희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변명했어요. 오전 내내 일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현수가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아들 앞에서 제 모습을 감추려 했던 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된 것 같았죠.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직원들이랑 장난친 거라고요. 농담이요. 누나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말이 농담이라고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도 그들의 언쟁은 계속됐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모였지만 둘 다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박주희는 계속해서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해고까지는 너무하다고 했어요. 나 이제 어떡해. 그동안 청소부들은 누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현수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늘 차분하고 이해심 많던 아들이었는데 오후가 되자 박주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이 창 너머로 보였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시죠. 현수야. 퇴근 시간, 현수가 청소도구 창고로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하지 말라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일하고 싶다고. 그래도 엄마가 이제 괜찮아.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박주희에게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현수는 읽지 않고 지워버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왜 네가 미안해?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아침부터 현수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결혼식 예약금, 위약금은 내가 다 물게요. 그건 걱정하지 마.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현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말이었어요. 더 이상 박주희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죠. 출근길에 지훈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가 결혼식장에 취소 연락을 했다고 해요. 아줌마, 형이 많이 힘들어해요. 지훈아, 고마워.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박주희의 해고 소식이 퍼진 탓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기로 했어요. 오전 내내 청소를 하면서도 현수 생각이 났습니다. 늘 웃음이 가득하던 아들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진 게 마음에 걸렸어요. 영희 씨, 잠시 들어보세요. 네, 관리자님. 관리자가 불러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박주희의 부모님이 와 계셨습니다. 딸의 해고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부모님들은 딸의 행동을 사과하면서도 결혼만은 예정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현수 어머님, 점심시간, 현수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박주희의 부모님과 마주친 거예요. 하지만 현수는 단호했죠. 죄송하지만 이제 와서 바뀔 건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주희도 회사에 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과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퇴근 시간, 지훈이가 찾아와 현수의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약혼 반지를 돌려주고 왔다고 해요. 형이 이렇게 결단력 있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현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은지 물어보는 제 말에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이게 최선이에요. 알았어. 우리 집에서 기다릴게. 밤늦게 돌아온 현수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결혼 취소 소식이 퍼진 다음 날, 사장님께서 갑자기 전체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여들었어요. 청소부들도 자리에 함께하라고 하셨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은 단상에 올라서셨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 대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박주희 대리의 해고 건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무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단호한 선언이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세요. 네.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부들을 향한 차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셨어요. 회의실 안은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사장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의 작은 사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청소부들을 무시했던 직원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서렸어요. 사장님은 이어서 새로운 회사 규정을 발표하셨습니다. 청소부 휴게실 신설, 처우 개선, 차별 금지 조항 강화, 구체적인 대책들이 쏟아졌어요. 이건 단순한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는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청소부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자리 있는데 같이 드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오후에는 사장님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셨습니다. 청소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 시간, 지훈이가 찾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현수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현수도 사장님의 결단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해요. 아줌마,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래,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내일이 기대되는 하루였죠. 아침부터 현수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더니 결혼식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결혼식장에서 위약금 청구서가 왔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점심시간, 지훈이가 찾아와 현수의 근황을 전해줬습니다. 요즘 술도 마시지 않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퇴근 무렵, 사장님께서 또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내 청소부 첫 팀장을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김영희 씨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밤늦게 퇴근하는 길, 회사 로비에서 박주희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러 온 듯했어요. 제 눈을 피해 고개를 숙였죠. 주희 씨. 죄송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실수할 수도 있다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새로 시작하라고 말해 주었어요. 오전에 지훈이가 찾아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주희가 외국 연수를 가기로 했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편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형, 주희 누나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 잘 됐네. 새로운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박주희의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딸이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현수야, 우리 주희가.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오후가 되자 사장님이 인사팀으로 현수를 부르셨습니다. 청소부 처우 개선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승진시키겠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찾았다고.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현수야. 밤늦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값진 교훈이 되어 돌아왔다고. 현수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보답받은 것 같았어요. 밤늦게 귀가하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처음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회사가 된 거죠. 오늘은 사장님께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회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감사의 날 행사를 열었어요.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죠. 김영희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저를 부르시나요? 사장님은 제가 이 변화의 시작이었다며 첫 번째 감사패를 수여하셨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켜낸 점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오전에는 각 부서별로 소감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수가 인사팀을 대표해서 발표할 때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변한 건 한 청소부 어머니의 용기 덕분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전 직원이 함께하는 특별한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 테이블, 직원 테이블의 구분은 없었어요. 오후에는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회사의 변화 사례가 뉴스에 보도된다는 거였어요. 직장 내 차별 해소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어머니,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래도 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청소부 어머니를 둔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그래, 다 네가 있어서야.
밤늦게 도착한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내일도 파이팅이에요. 그래, 우리 다 같이 잘해보자.